아우 왜 우리 집은 같은 40평형대인데 1,000만 원대가 아니냐. 전국에 있는 아파트의 평면도가 다 틀리고 창호의 사이즈와 개수가 틀리다 보니 기준이 없어서 어떤 견적을 드려도 고객님이 사기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드리고 참고하셔서 평면도에 본인의 집의 평면도와 비교해서 가격을 비교해 보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P&S 창호 남인석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현장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우방 아파트인데요. 42평에 부가세 포함 1,680만원. 엄청 비싸다고 생각하시죠? 같은 평형대라도 이런 아파트의 구조와 형태에 따라서 창호 가격은 충분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측 후에 창호 개수와 사이즈들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내용 한번 보시면 1번부터 창호가 총 18번까지 18틀이나 됩니다. 큰 발코니 창인데요. 사이즈가 4370에 2220. 이것 또한 큰 사이즈고요. 창이 엄청 많습니다. 42평 아파트에 벽이 거진 없고 창문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측하고 견적드린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저희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실측지를 작성을 합니다. 생산 지시서입니다. 생산 지시서도 각 창호별로 각각의 사이즈들이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창은 아시다시피 철저하게 실측에 의해서 창의 사이즈가 결정이 돼야 되고 또 형태가 결정이 돼야 되고, 우리 고객님들 중에 홈페이지에 있는 평형대별 창 가격을 보시고 아우 왜 우리 집은 같은 40평형대인데 1,000만 원대가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홈페이지에 드렸던 내용들은 기준이 되는 평면도와 거기에 들어간 창의 종류 그리고 창의 사이즈들을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저희가 그걸 가격으로 전환시켜서 표현을 해둔 건데요. 전국에 있는 아파트의 평면도가 다 틀리고 창호의 사이즈와 개수가 틀리다 보니 기준이 없어서 어떤 견적을 드려도 고객님이 사기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드리고 고객님 집의 평면도와 창틀 개수 그리고 각각의 창의 사이즈들을 비교를 해보시면 이 기준보다 사이즈와 개수가 많네? 근데 그 사이즈가 전체 합산해 보니까 이중창은 10%가 많네? 그러면 약 10% 정도가 비싼 게 맞고요. 10%가 작네? 라고 하면 10%가 작은 게 맞습니다. 근데 이중창은 많은데 단창은 작고 막 이런 것들을 거기에 있는 내용과 잘 비교를 해보시면 충분히 그 가격을 유출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한 기준표와 기준 가격이 되니 참고하셔서 평면도에 본인의 집의 평면도와 비교해서 가격을 비교해 보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후 창호다 보니까 내부는 이렇게 목재로 되어 있고 외부 창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발코니 합법화 되기 전에 발코니 부위가 창호가 없이 분양이 된 상태에서 창호를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옛날 집들의 구조를 보면 대부분이 내부에는 이렇게 목재창, 외부에는 이렇게 알루미늄 창하고 복합하는 형태로 제작이 된 데가 많고요. 이거는 아마 한 30년은 지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알루미늄 창호의 모습입니다. 발코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기역자 구조로 돼 있는 구조가 많은데 여기서 이제 통바 세우고 픽스 세우고 하면서 여기에 이음새 부위에 누수가 없도록 마감 잘 하는 게 또 중요하고요. 실측할 때 사실 이런 것들이 기술적 노하우가 필요하고 계산 잘못하면 여기서 오실측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방에서 나가는 형태인데 기존에 있는 문을 단 형태입니다. 주방창도 역시나 알루미늄 창호로 요래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외기에 접해 있으면서 알루미늄 창호 단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데들이 누수가 되어 가지고 사실 곰팡이 피고 막 탈 떨어져 나가고 이런 데들이 많아요. 이 집도 이제 예외는 될 수는 없는데 이 내부는 이제 목재다 보니까
뜯어내면 대부분은 곰팡이가 피어 있고 썩어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거실 발코니 창인데요. 거실 발코니 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알루미늄만 처음에는 대뒀다가 이게 너무 춥고 안 되니까 이렇게 바깥쪽은 PVC 창호로 덧댐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집도 이제 그러한 경우고, 사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42평에도 불구하고 이 벽이 없어요. 전부 다 창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2평에서 나올 수 있는 창틀 개수와 창틀 사이즈가 맥시멈이 아닌가 할 정도로 벽이 없고 대부분은 창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방으로 가고 있는 게 이게 ABS 도어네요. ABS 도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나오는 이제 터닝 도어보다 기능적이나 견고함은 떨어지고 보통 방문에 많이 사용되는 용도고, 이렇게 출입문 형태로 사용되기에는 견고함이나 이런 밀폐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딸리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터닝 도어는 시험을 해서 단열값이 나오는 도어고, 이런 ABS 도어는 성능값이 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창의 형태도 이렇게 큰 창으로 알루미늄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관문 쪽도 이렇게 알루미늄 창호로 벽체 없이 전체가 창호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형태입니다. 방창인데요. 방에서 발코니로 나가는 요 분합창 형태인데요. 이 분합창도 다른 요즘 짓는 아파트에 비하면 벽이 없이 거진 창으로만 채워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뒤쪽 발코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장에서 거주 중에 창호만 교체하는 현장이라서 이렇게 몰딩도 준비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고인모, 이런 우레탄 폼, 실리콘 등을 이 물량에 맞게끔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자, 창들이 공장에서 준비된 모습이고요. 포장이 잘 된 상태에서 이렇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42평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창짝만 해도 이렇게 차 2대에서 나눠 실을 정도로 많은 물량입니다. 아마 이 현장이 42평형 아파트 중에 제일 많은 물량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인데요. 창틀도 2.5톤 차에 이렇게 한가득이네요. 시공이 시작되는 사진인데요. 공사를 하기 전에 바닥 보양을 하고 비닐 보양으로 최대한 이렇게 막아둡니다. 보양 작업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하는 게 결국에는 공사 끝나고 나서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 거에 스크래치 안 나고 창호 공사만 깔끔하게 공사 마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사진을 보신 대로 알루미늄 창호는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누수가 되고 곰팡이가 그득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물이 계속 누수가 돼가지고 타일은 이미 이탈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 뜯어보면 이미 곰팡이가 이렇게 다 먹어 있을 겁니다. 벽은 이미 이렇게 곰팡이로 먹고 있고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회사의 모체가 알루미늄 창호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알루미늄에 대한 역사도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알루미늄 창호도 사실 품질이 있도록 만들고 필요한 공구들을 정확한 위치에 사용하고 해서 품질이 나오게끔 하면 품질이 나옵니다. 지금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알루미늄 창호를 PVC 창호보다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봐도 품질 수준이 저희 이전에 사용했던 그런 알루미늄 창호보다는 조립 품질이나 가공 품질이나 그리고 시공 품질에서도 확연히 차이 나는 걸 보면서 알루미늄도 이렇게 하면 품질이 나올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알루미늄 창호가 불량의 아이콘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 창호 같은 경우는 견고함이 있기 때문에 그의 장점을 살려서 단열성이 부족한 거는 단열재들을 활용을 해서 단열 성능이 나오게끔 해서 지금은 국내에 큰 빌딩이나 커튼홀 형태는 전부 알루미늄 창호로만 설치가 된다라는 거고요. 주거용 창호에는 자연스럽게 PVC 창호가 주류를 이루면서 국내에는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알루미늄과 PVC를 비교를 했을 때 PVC 창호가 용접 형태고 하다 보니까 품질 수준이 월등히 만족스러워서 시장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제가 설명드린 보강제 이슈, 기미를 담당으로 하는 풍지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써야 눈에 안 보이는 품질까지 다 잡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게 살짝 아쉬운 부분인데요. 어쨌든 제가 이런 활동을 계속 하면서 이 품질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품질들이 정말 정확하게 지켜진다면 창호가 전체 인테리어에서도 굉장히 큰 금액이고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인데 가성비 있고 한번 설치하면 20년, 30년 동안 교체 고민 없이 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보면 고가의 주택 같은 경우는 시스템 창호가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 시스템 창호를 저희도 개발을 해서 만들고 팔고 있지만 고가의 창호라고 해가지고 보강제를 끝단까지 그 보강제를 아낌없이 씁니다. 그러면서 제값을 받는 건데요. 이상하게 일반 우리 주거에 흔히 사용하는 이런 창호들은 보강제가 그 끝까지 안 들어가 있는 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가의 주택에 그런 창호를 저희가 보면 이거는 아직까지 사용할 만하고 필요하면 이연질 가스켓이나 모헤어 등 이런 것만 교체하시면 뭐 향후 10년, 20년 더 쓰셔도 되니까 교체하지 마시고 인테리어만 하셔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차이는 별게 없어요. 창을 만들 때 시스템 창이라고 규격에 맞는 성능을 하는 그런 보강제를 끝까지 넣어서 이게 오래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창이 좋다고 하는 거지, 사실 우리가 흔히 쓰는 이 슬라이딩 창호도 제대로만 만들면 시스템 창 못지않게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철거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창이 설치되는 건데요. 뭐 다행스럽게도 실측이 잘 돼서 뭐 별 탈 없이 이 기역자 부위도 시공이 잘 되었습니다. 뭐 어느 집이나 할 거 없이 창을 설치를 할 때 기본입니다. 10mm 이상씩 이렇게 확보를 해서 우레탄 폼을 이렇게 그득히 쌓아드려야 단열이 잘 되는 거고요. 창틀 개수가 많다 보니까 암만 해도 공사하는 시간이 꽤나 많이 걸립니다. 42평이라 해도 창호 시공비가 뭐 1,680만 원 뭐 이렇게 나오면 창틀 개수 좀 작고 이런 아파트 보면 물량이 배 정도 되는 물량이거든요. 그만큼 창틀 개수도 많고 저희가 인건비 투입되는 양도 2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데들은 대부분 이렇게 뭐 단열 처리는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 안 돼 있고요. 공사하실 때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물 분무기 이런 거 안 갖다 놓고 시공하시는 분들은 뭐 엉터리 시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1,680만 원 정도 되면 거의 뭐 2집 공사하는 정도 물량이 되는데요. 저희처럼 이렇게 공정을 다 지켜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물리적으로 하루 만에 공사는 날림 공사밖에 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사전에 안내 드릴 때 이틀 공사를 안내를 드립니다. 창틀 세우고 우레탄 폼 쏘고 외부 실리콘 치고 뭐 이런 정도까지는 당일날 다 마치고요. 저희가 내부 마감재로 그 몰딩을 이 집에 계약을 했는데요. 몰딩 처리나 마무리들은 다음 날로 이어집니다. 다음 날 들어와서 이렇게 몰딩 처리로 깔끔하게 시공이 된 모습이고요. 몰딩 하기 전에 면을 이렇게 칼로 이쁘게 자릅니다. 예, 이렇게 해야 몰딩을 면이 이쁘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 실리콘 처리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넓고 두껍게 일정하게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 픽스 구간도 이렇게 이쁘게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창호 시공하는 모습을 뭐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많이 접해 보셨을 건데요. 특히나 저희 P&S 창호의 리뷰 영상을 보시면 이런 사진 자료나 동영상 자료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시공의 공정들이 다 지켜지는 걸 확인을 또 저희 관리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공정별로 사진 자료를 많이 남기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부분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면 저희가 옛날 사진 자료들을 다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좀 미비했던 것들이 그때 있었나라고 저희가 또 찾아도 보고, 이게 직영 공사를 하는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하부는 이렇게 액상 실리콘으로 마감해 주는 게 누수를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어요. 자, 공사 마친 형태는 이렇게 깔끔하게 이쁩니다. 저희 와이드 뷰가 설치가 되니까 뷰도 살고
마감이 잘 됐습니다. 창호만 이렇게 교체가 돼도 왠지 주변 인테리어 뭐 손댄 것도 없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뭐가 분위기가 화사해집니다. 창들이 큼지막큼지막해서 저희 와이드뷰 창 특징이 창틀과 창짝의 요 폭이 좁거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유리 면적이 굉장히 큰데 실제로 이런 집에 가서 보시면 시원시원합니다. 외부 이런 뷰가 굉장히 시원합니다. 오늘 현장 리뷰 영상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우방 아파트 42평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같은 42평이라도 부가세 포함 1,680만 원, 굉장히 비싼 것 같지만 사실은 타사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저렴하셨을 거예요. 평형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파트 평형대가 아닌 창호의 그 회배, 그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희는 저렴한 구조로 이렇게 견적을 드리는데요. 같은 평형대라고 결코 창호 가격이 같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